전한길 쌤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한길 쌤에 대한 어떤 집회의 어떤 내용보다도 네.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아, 광주.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전한길 쌤이 하는 얘기에 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무슨 폭력 집회가 아니고서야 집회하는 거를 불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도 맨날 민노총 애들이 이상한 얘기하지만 그거 다 집회 받아주고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통이 맨날 막힙니까? 근데 이번에 전한길 스님의 그 광주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집회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강기정도 지금 나서서 아예 그냥 막겠다라고 하고 네. 박지원도 나오고 이번에 그 박균택이 그냥 균입니다 얘는 박균택이가 나와가지고 쓰레기장에서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광주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원래 그렇죠. 광주. 그러니까 광주 5.18 당시에 뭐 있었던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고. 그때 그렇죠. 우리가 5.18을 왜 했나 생각까지 들 물론 이제 억지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광주는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뭐 일어난 운동인데 그렇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탄압하는 그런 쪽이. 그러니까 저는 광주라는 곳이 정말 이제 왜 우리 호남만 갖고 뭐라 그러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호남의 지역 감정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호남이 왜 이렇게 점점 호남이라는 그릇에 갇혀 찌그러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 여기서 해달라라고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광주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집권하고 2년 차 됐을 때 5.18 행사에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해마다 갔고 네. 가서 이제 연설도 막 열심히 하는데 항상 뭐라 했는지 아세요? 광주 시민단체가 왜 오느냐라고 난리를 쳤고 그리고 연설한 거에 대해서 성의도 없는 연설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혹평을 했어요. 저는 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주 대통령이 오면은 그래도 손님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그렇죠.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고 주최 측이 그렇죠.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냥 와주셔서 더 환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맞는데 얘네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그 5.18 기념사를 하는 동안에 저쪽에서 시위하고 있고 단체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니까 광주가 점점 이제 지네끼만의 세계에 찌그러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점점 이제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스타필드 같은 그런 복합 쇼핑몰 없이 그렇죠. 5일장 같은 데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광주 주민분들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 같으면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을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지금 보세요. 부산역에서 집회하고 동대구역에서 큰 5만 2천 명 집회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광주 송정역에는 못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광주 송정역은요. 네. 정말 거기가 원래 이제 크게 만들라고 민자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 네. 주변에 그 뭐 상인들 있잖아. 네. 그 중소 상인들이 전통 상인들이 시위했어. 우리 생계가 좀 끝난다. 그래가지고 광주 송정역 가면은 광장이 없어 아예. 거기는 한 네. 10명 정도 서면은 끝이야. 아 진짜요? 경찰 수산 10명. 그래서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 가면은 처음에는 화장실도 좀 부족해가지고 네네. 줄을 정말 2km를 섰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네. 지금도 광주 송정역은요 그 5대 도시 뭐 직할시에 맞는 그런 곳이 아니야. 광주가 5대 도시죠, 그렇죠? 광주가 5대 도시였고 인구도 제법 있는 그렇죠. 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뭐 식당에서 김밥 먹고 이러는 것도 호사로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요? 네. 그 지금 송정역 거기. 광주 송정역. 어. 개인적으로 천안화산역도 뭐 아주 대단한 뭐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천안화산역 네네. 그래도 그럴듯하고 거기서는 한 2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곳인데 광주 송정역은 진짜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겼냐고. 왜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과거 농업을 중시하고 왜 옛날로 자꾸 돌아가느냐. 그러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애들만 뽑아와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쯤 정도는 그러니까 어떤 구라도 시장 갔다 보수 한번 뽑아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 비극입니다. 비극이지 비극. 여전히 그러니까 광주는 5.18 때 머물러 있는 참 그렇죠.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네, 1980년의 전통. 네. 이게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긴 해요. 예를 들면 박원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아파트 있잖아요. 한동 남겨놓기 운동 그 기억나시죠? 모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네, 한동 남겨놓기가 있어요. 한동은 네. 그 옛날 모습을 보존하자는 그런 게 박원순의 정신이야. 그런 또 미친 짓을 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흉물스럽게 진짜 하나가 이상. 엄마 저거 뭐야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박원순이에요. 엄마 저거 뭐야? 박원순은 또 시청 위에서 꿀도 키우신 분, 양봉도 하신 아니, 무슨 뭐 분이고. 저기 광화문에서 그때 벼 신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광화문에서 말고 농경으로 돌아가지고. 노들섬.
아, 노들섬. 원래 노들섬에서 오세훈 네. 시장이 거기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크게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안타깝게 어. 사표 내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박원순이 집고 나고 그걸 바로 백지화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농업 체험한다고 네. 거기다 이제 농사 체험방을 만들었어요. 어. 물론 망했지, 개망했지. 그래갖고 거기 돈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무슨 감옥 같은 거 하나 지어놨는데 저는 네. 그 감옥이 네네. 좌파들 단체로 이렇게 수용할 감옥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물 하나 딱 남아 있어. 야, 진짜 그 박원순이가 3번 했습니까 그때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을 2011년부터 네. 2020년까지 했으니까 4번 했나요? 그러니까 거의? 3번 했네, 3번? 보궐선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어. 2번 연속 됐으니까 3번 했지. 아, 참 진짜 오세훈 시장님이 사퇴하고 난 뒤에 그 진짜 잃어버린 그게 한 뭐 10년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역 고가 이제 서울로 같은 경우도 네. 한번 가보면 거기도 진짜 다시는 안 가게 되는 서울로라는 그런 유교 비슷한 게 있는데 서울역 앞에 그 왜 네, 그 서울로. 그거 서울로. 있잖아. 아, 서울로. 그게 서울로군요. 그게 서울로 그거 제가 70 직접 가봤거든요. 707, 예. 네, 거기가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어서 그거 다시 없애고 뭐 또 한대며 딴 걸로. 그럼 반드시 다시 네. 해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뉴욕에 있는 비슷한 뭐 얘기하더니 네. 어떻게 정말 좌파스러운 걸 만들어놨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네. 그 신발 흉물 있잖아요. 신발 폐신발. 네, 폐신발. 폐신발을 잔뜩 쌓아갖고 구조물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 처음에는 그 이제 네네. 폐신발 냄새 나는 거.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뭐라 그래서 결국 철거를 한 게 그나마 네. 냄새가 덜 나는 그래도 네.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나마. 그렇습니다. 냄새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네. 박균택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 주시면 어떻겠냐.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 이렇게 해줬는데 네.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이 바로 광역위생 매립장 주소, 한마디로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쓰레기로 지금 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균택은 진짜 균이에요. 예, 아니 저런 말 하면은 이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저기 조크를 한 것처럼 뭐 환호가 쏟아질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좌파들은 뭐 환호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 박균택은 참고로 이분이 대장동 변호사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 저기 그러니까 박균택은 저기 고검장이었죠. 변호사 했었는데 박균택도 바로 직전에 변호사 했었나요? 네, 고검장 대장동- 때려치고. 대장동 변호사 하면서 아, 그때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고검장 관두고 그다음에 네. 변호사였었군요. 그때 법원 이제 어. 재판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네네. 그 대북송금 거기에 이재명의 사인이 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에 경찰서 서장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경찰서장이 다 동의한 거냐 이런 개떡 같은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박균택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저도 그때 박균택이 균이네요, 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딱 맞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호남 분들이 호남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사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배종찬 대표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강기정 같이 반응하고 박균택 같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호남 민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도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왜냐면 뭐 광주에 사시는 분들, 전남 전북에 사시는 분들만 호남이 아니라 출신은 거긴데 수도권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그 강기정도 그렇고 광주, 뭐 5.18 이런 얘기만 하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렇게 보수를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데서 호남을 배제한다고 해서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뭐 맨날 하는 말이 그때 호남이 뭐 지역 차별 많이 당하던 그런 곳이고 저도 항상 거기에서 마음이 아픈데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뭐 서로 지역 갖고 싸우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얘네가 그러고 앉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만 하고 제일 더럽히는 게 바로 호남이다. 호남이다. 네. 자, 거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이것도 좀, 해야죠. 네, 아니, 어떤 이것도 거 해야죠. 할까요? 네, 어떤 거 하고 아니 싶으십니까? 박지원 왜 그냥 네. 지나가 박지원. 박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환길인지 김한길인지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불어 당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 박지원 이 인간이 이게 이제 서해 공무원으로 빨리 이제 감옥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갔다는 게 좀 웃기고 그리고 박지원이 지난번에 네. 송대관 씨 있잖아요. 송대관 씨 송대관, 송대관님 이제 뭐 돌아갔을 때 아이고 대관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송대관을 막 이제 추도를 막 하는 그게 이제 기사에 났어요. 네. 나 이런 게 그 남의 죽음에 자기 이름을 뭐 자기 친분을 과시해서 그러니까 나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제 떠드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인지도 올리려는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싫던데. 그럴 수 있죠. 싫을 수 있죠. 저는 그래요. 네네네. 싫으실 수 있죠. 저는 그런데 네네. 왜요?
저는 그냥 그래도 추모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추모를 네. 할 때 추모를 하면은 애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 자신을 내세운 거라니까. 그럴 수 내가 있죠, 그럴 형 수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럴 거.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저는 그리고 박지원이랑 이름 볼 때마다 아, 매우 불쾌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